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현대고 예비고1 수학 설명회를 맡게 된 이규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과학고등학교 조기 졸업하고 성균관대 수학과 졸업해서 현재는 압구정 센티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방학 특강 때 어떤 수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요. 현대고 내신 특징이 뭐가 있는지 설명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고 내신 특징 뭐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가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4년간의 등급 컷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등급 컷만 한번 볼게요. 1등급 컷 보시면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까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수가 객관식 14문제, 주관식 4문제에서 총 18문제거든요. 그럼 문제수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 애들 점수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문제들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객관식 14개 중에 13번, 14번 마지막 2개,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하나가 조금 복병이다. 실제로 주관식 마지막 하나는요 점수 배점이 12점이거든요 12점이라서 애들이 좀 전전긍긍되나 좀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내신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빼놓으면 안 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부교재 이야기예요. 현대고는요 부교재 연계율이 80%까지 갑니다. 여기 제가 모의고사라고 자료에도 적어놨을 거거든요. 모의고사라고. 왜 이걸 적어놨냐면 부교재 모든 문항이요 모의고사 문제를 좀 짜집기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교재랑 모의고사 연계율이 80%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요 자료랑 살짝 안 맞아 보이는 게 뭐냐면 연계율이 80%면 부교재만 공부를 해도 80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지금 80점 받는 친구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얘는 80점 안 나오는 애들은 부교재를 안 본 거예요? 사실 다 보고 들어갔거든요. 2번, 3번 다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도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연계를 조금 문제를 살짝 꼬아서 냅니다. 살짝씩. 제가 그거를 어떻게 꼬아서 냈는지를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넘겨보면 제일 쉽게 연계를 하는 게 숫자 변형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부교재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2018년 6월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실제 2018년 6월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찍어 드릴 건데 맨 위에 2차 함수. 요 조건 완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직선까지 등장하고 여기 표시는 안 해놨는데 구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까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는 그냥 숫자만 바꾼 거예요. 숫자만 바꾼 거고, 만약에 내가 저기 부교재 문제를 단순히 이해한 게 아니라 암기로 풀어도 얘를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 번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살짝 난이도 올라가면요 조건을 좀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 왼쪽 문제를 자세하게는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각형을 가지고 요거랑 연관된 2차 방정식을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계됐냐면요 도형은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가 좀 잘리긴 했는데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조건을 2개를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애들이 받아들일 때 나 이거 부교재에서 봤던 도형인데 이렇게 가니까 처음 조건 자체는요 처음 접근할 때는 괜찮게 접근할 수 있어요. 대신 조건 추가할 때 조금 고생을 하겠죠. 요것만 처리를 하면 내가 부교재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럼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숫자 변형 요거랑 조건 추가하는 건요 공부를 조금 하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괜찮은 문제들인데, 어디서 애들이 좀 버벅거리냐면 그 다음에 있는 구조 유사문항 이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이름 붙인 거거든요. 요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부교재에 나온 문제랑 요 기출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덜 했으면. 실제로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교재 문제가 누구랑 연계됐냐면 이 친구랑 연계됐어요. 그럼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같은 문제 같나요? 아니죠. 근데 같은 문제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얘랑 얘는 정확히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공부를 조금 대충 했어. 대충 하면 얘는 문제 길이도 다르고 도형도 다르고 심지어 물어보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이거 다른 문제 같은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또 예시 하나 더 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직각삼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정방형으로 놓여져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연계됐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을요 살짝 비스듬하게 꼬아서 낸 거예요.
그럼 요거는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비슷한데? 연결됐는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히려 애들 입장에서 이거는 풀 수 있는데 얘를 못 풀겠어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왜냐면 왼쪽에 있는 도형을요. 어떤 이해 바탕이 아니라 그냥 쌤이 풀어주는 대로 그대로 가면 얘를요. 처음 접근을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두 개, 뭐 숫자 변형하고 조건 살짝 추가하고 이런 건 큰 문제 안 되고요. 이렇게 그 틀만 남기고 나머지 다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애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킬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예시가요.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세 년도의 문제 가지고 예시 들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희 당연히 중요한 게 최근 기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2년 이야기는 문제를 다 뽑아오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표로, 죄송해요. 표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20년 모의고사랑 21년 모의고사를 일단 하나로 묶어서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총 18문제 중에서 여기서만 11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11문제 중에는요. 쉬운 문제도 있거든요. 그냥 뭐 쌤 대충 풀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킬러 문제, 아까 말한 13번, 14번, 주관식 4번 이런 친구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얘네는 전부 다 부교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럼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좀 추가해서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유형 문제집이에요. 유형 문제집 제가 블랙라벨이랑 센시 단계를 적어놨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의 유형 문제집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년 모의고사 보시면 세 문제가 연계됐는데 두 개는 좀 쉬웠어요. 두 개는 좀 쉬웠던 거고 마지막 하나가 14번까지 중에 10번에 나왔거든요. 10번에 나온 문제예요. 근데 그게는 부교재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부교재만 물론 파는 건 맞는데 부교재가 메인 교재가 맞는데 그 부교재에 안 나온 모의고사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정리를 좀 해드리면 모의고사 유형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모의고사 유형 이렇게 하면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의고사 유형이랑 내신 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 두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생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오는 거예요. 제가 추론이라고 좀 적을 건데 이 추론하는 방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예시를 좀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간단한 걸로. 제가 여기 수식을 하나 적었어요. 3 더하기 5는 8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가지고 제가 내신 형태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모의고사 형태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신 형태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3이야. 그 다음에 B가 5야. 요럴 때 A 더하기 B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게 내신 형태예요. 이렇게. 그럼 요건 어떻게 가죠? 그냥 이 흐름대로 쭉 가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안 풀린다 하더라도 그냥 유형 문제집 여러 번 보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무조건.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안 낸다는 거죠. 뭐 어떤 문제를 좋아하냐면 이런 문제들. 모의고사 형태들.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 위치를요.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8이야. 그때 A가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이걸 보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A 더하기 B가 8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지? 뭐 1, 1, 7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뭐 2, 6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답은 한 개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죠? A가 4보다 작아. 이렇게. 하나 더 가볼까요? A, B가 곱해서 15가 나오더라.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얘랑 같이 추론해서 답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조금 달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다른 건 알겠는데 사실 어떻게 대비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구조유사 문항이라고 하면서 설명했던 그 문항이거든요. 자, 요 친구를 뭐 친구들한테 혹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풀 겁니다. 저도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분석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까지 푼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료에 있을 텐데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라는 단어거든요. 자, 최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고등 교과 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정해져 있어요. 그 카테고리가 딱 명확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내신 시험은 범위도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쓸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최대가 나왔지. 그럼 니네 시험 범위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이 참수밖에 없어. 그럼 이 참수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참수는 변수가 한 개인데 그러면 내가 이 도형에 있는 모든 길이를 변수 한 개로 바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닮음을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닮음을 썼구나. 그냥 유형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이럴 때는 이럴 때 쓰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해서 닮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어서 네가 닮음을 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론 다른 문제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이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라는. 그럼 내가 최대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어떻게? 아, 최대니까 이번 범위에서 이참수. 이참수니까 내가 변수 하나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닮음 쓰는 거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내용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문제 구조랑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런 모의고사 형태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모식도가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그 두 문제, 부교재 문제랑 내신 기출 문제를 애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왼쪽 부교재는 세모, 네모, 육각형 형태로 갔어. 그다음 내신 기출은 풀어보니까 오각형, 원, 사다리꼴 형태로 갔어요. 쌤 이거 두 개 다른 방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애들한테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얘는 다 A, B, C로 흘러가는 같은 문제야. 그래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 자, 이까지 가야 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저랑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부교재로. 그 다음에 뭐 학기 중에는 학교 쌤들이랑도 부교재 공부 같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블랙라벨, 센시 같은 유형 문제집도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또 다시 부교재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애들이 부교재 문제에 대해서 다 막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시켰는데 너무 많이 푸니까 답도 외우고 풀이 방식도 다 외웠어요. 그러면 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변형 문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 올바른 반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애들이 어떤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어떤 짓을 하냐면 이 단계를 계속 공부합니다. 이 단계 하나를. 혹은 이 사각형 단계 하나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친구들은 이 흐름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 화살표가 왜 있는 건지, 왜 굳이 이렇게 가야 돼? 이걸 모르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반복은 이 흐름을 알면서 반복하자는 거예요. 각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변형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습할 거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가 18문제 세트로 만들어서 내신 기간이니까 학교 시험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정해서 풀고 저랑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도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도 우리가 내가 이거 구조 파악할 수 있는데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처음 우리 방학 시작부터 내신 기간까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도대체 방학 때는 뭐 해줄 수 있냐? 요거를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학 특강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거 결국 종합해보면 부교재가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부교재가. 그래서 제가 방학 특강 때도 부교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부교재에 대한 그 구성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부교재 구성이 개념 있고 그 다음에 유형 문제들 있고 다음에 모의고사 3점, 모의고사 4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 중요하거든요. 안 중요한 거 없는데 뭐 개념, 유형 3점 이런 거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구조를 강조하고 싶고 흐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3점이나 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혼자서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어떤 거 위주로 계속 이 수업을 이끌 거냐면 4점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로 같이 계속 그 구조 파악하고 흐름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이요.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데 처음 1시간은 개념이랑 유형 이렇게 공부할 거고 나머지 3시간은 전부 다 4점짜리 이야기. 부교재 문제, 그 다음에 22년 모의고사. 왜냐면 부교재는요 지금 21년 모의고사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2년 모의고사까지 넣어서 같이 분석할 겁니다. 분석하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처럼 문제 풀이하고 거기서 키워드 잡고 이렇게. 숙제는 해당 단원 부교재 문항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4점짜리 뿐만 아니라 숙제는요 3점이랑 유형 문제 전부 다 같이 나갈 거예요. 왜냐면 모든 흐름을 알려면요 각각의 단계를 완벽히 알아야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개강은 1월 4일로 돼 있는데
방학이니까 8주 정도 수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주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고 요까지 평면좌표 점과 직선까지 하면요 1학년 1학기 기말까지는 전부 다 범위가 끝난 거거든요. 여기서 뭐 약간 유동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원별로 볼륨이 크다 작다 여기 다르니까요. 그 정도 유동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설명 들어보셨으면 수업에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4점 위주로 좀 다룰 거고 또 애들이 못 접한 방식일 거니까. 왜냐면 제가 단순히 막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이미 학생이 개념이랑 유형을 좀 잘 알고 있어. 그러면 얻을 게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은데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요 부교재 수업 말고도요 그 수학상 수업을 따로 열거든요. 그거는 이제 4점만 하는 게 아니라 개념 유형을 기반으로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까지 같이 들어주면 따로 근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지금까지 뭐 설명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